암호화폐 시장이 급격히 흔들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격이라는 표면만을 바라본다. 차트가 무너지고 숫자가 줄어드는 순간 이성적인 판단보다 공포가 앞선다. 그러나 시장의 본질은 언제나 가격이 아니라 구조에 의해 결정되어 왔다. 가격은 결과일 뿐이며 구조는 원인이다. 진짜 차이는 시장이 불안정해질수록 더욱 분명해진다. 현재의 혼란은 단순한 조정 국면으로 보기 어렵다. 글로벌 금융 질서 전반이 동시에 압박을 받고 있으며 통화 정책, 무력 갈등, 지정학적 긴장이 서로 얽혀 있다. 이런 환경에서는 전통 금융 자산조차 안정성을 장담할 수 없다. 암호화폐 시장이 먼저 흔들리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문제는 누가 살아남는가다. 이제 암호화폐 프로젝트의 생존을 가르는 기준은 기술적 우수성이나 커뮤니티의 열정만이 아니다. 규제와 법적 해석이 중심으로 이동했다. 증권성 논란은 단순한 법률 용어가 아니라 프로젝트의 존속 여부를 결정짓는 절대적인 기준이 되었다. 이 문턱을 넘지 못한 프로젝트는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갖고 있어도 시장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파이 네트워크의 구조는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파이는 애초부터 금전적 투자를 전제로 하지 않는 방식을 선택했다. 사용자는 자본을 투입해 수익을 기대하는 투자자가 아니라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기여하는 사용자로 정의된다. 이 설계는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구조적 선택이다. 증권 판단의 핵심 요소는 비교적 명확하다. 금전적 투자, 타인의 노력에 대한 수익 기대, 그리고 공동 사업성이다. 파이는 이 중 가장 핵심적인 금전적 투자 요소를 제거했다. 사용자는 돈을 내지 않고 대신 시간과 활동, 그리고 네트워크 참여를 통해 보상을 받는다. 이 차이는 법적 해석에서 결정적인 분기점이 된다. 많은 프로젝트들은 초기 자금 조달과 빠른 확장을 선택했다. 그 결과 단기간에 주목을 받았지만 규제 환경이 바뀌자 구조적 한계가 드러났다. 반면 파이는 느리고 답답해 보일 수 있는 길을 선택했다. 그러나 규제는 언제나 결과보다 과정을 본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 선택의 의미는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 최근 암호화폐 규제 논의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키워드는 수동적 수익이다. 아무런 활동 없이 자산을 예치하고 이자를 받는 구조는 금융 시스템 전반에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는 단지 암호화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통 금융을 포함한 전반적인 방향성 변화다. 이 흐름 속에서 파이의 보상 구조는 오히려 규제의 기준에 가까운 모델이다. 사용자는 정기적인 참여와 네트워크 유지 활동을 통해 보상을 얻는다. 보상은 단순한 보류의 결과가 아니라 기여의 결과다. 이는 향후 제도권이 암호화폐를 평가할 때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요소는 사용자 기반의 성격이다. 암호화폐 시장에는 수많은 지갑 주소가 존재하지만 실제로 신원이 확인되고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사용자는 많지 않다. 파이 네트워크는 이 불편한 선택을 피하지 않았다. 신원 인증을 전제로 한 사용자 구조는 단기적으로는 진입 장벽처럼 보인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이는 생태계의 신뢰도의 핵심 자산이 된다. 실사용자 기반은 단기간에 만들어지지 않으며 가격 상승만으로 대체될 수 없다. 신원이 확인된 사용자들이 동일한 네트워크 안에서 활동한다는 점은 실물 경제와의 연결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다. 시장이 하락 국면에 있을 때는 이런 구조적 차이가 잘 보이지 않는다. 가격 변동이 모든 판단을 덮어버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규제가 정비되고 제도의 기준이 명확해질수록 구조적으로 준비된 프로젝트와 그렇지 않은 프로젝트의 차이는 빠르게 벌어진다. 많은 사람들은 결과가 늦다는 이유로 의심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빠르게 달려도 잘못된 방향이라면 결국 멈추게 된다. 반대로 느리더라도 규제와 제도의 흐름에 맞는 방향이라면 언젠가는 다음 단계로 이동할 수 있다. 글로벌 경제 불안은 기존 화폐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킨다. 이런 환경에서는 국경을 초월하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관심이 자연스럽게 증가한다. 그러나 선택받는 자산은 단순히 탈중앙화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하다.
법적 안정성과 실사용 가능성이 동시에 요구된다. 파이는 이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키려는 방향을 선택했다. 중앙화와 탈중앙화의 극단을 피하고 규제와 기술 사이에서 균형을 추구한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화려하지 않지만 장기적으로는 가장 현실적인 전략이다. 지금의 시장 하락은 공포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동시에 불필요한 것들이 정리되는 과정이기도 하다. 소음이 사라진 자리에는 구조만 남는다. 그리고 구조는 결국 결과로 이어진다. 파이 네트워크의 가치는 바로 이 과정 속에서 평가받게 될 것이다.